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가 좀 더 잘 갈 수도 있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첫 번째 줄에 써 있는 이 함수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시간에 대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거니까 x축에는 t를 쓰고 y축에는 x를 써서 이게 지금 어떤 모양새로 그려지고 있다,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알고 싶은데 숫자가 매우 더럽구나. 그렇습니다. 대학물리의 포인트는 숫자가 더러운 것이다. 고등학교 물리하고 아주 큰 차이죠. 우리가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t제곱의 개수가 2.5니까 이렇게 생긴 개형일 거고,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위치와 x절편, y절편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단 숫자가 깔끔하게 생겼으니까, 깔끔하게 생긴 편이라 이 인수분해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에 일단 써놓고 시작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생긴 두 배씩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냐? 오, 잠을 덜 자가지고 지금 5라고 외치면서 3이라고 썼어. 5, 1, 2를 전혀 안 되잖아. 2를 전혀 안 되잖아.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안 됨. 그러면 얘를 표준형 그런 걸로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묶어야 돼. 앞에 있는 걸로. 나중에 2분의 1 하기로 하고 5t제곱 마이너스 5분의 8t 이렇게 이제 묶은 다음에 플러스 2는 이렇게 있고요. 네, 이제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완전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생겨야지 그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얘도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쓰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여기다 이제 뭘 넣냐면 얘가 t제곱이라고 할 때 b제곱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b제곱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여기 가운데서 얻어. 근데 t의 개수가 지금 5분의 8이니까 5분의 8을 둘로 나눈 다음에 여기 둘로 나눈 게 b가 되잖아요. 그거를 제곱해 주겠다. 그러면 제가 5t제곱 마이너스 5분의 8 t 어디 갔어? 꺼질 것 같은 느낌인데 반으로 나누면 5분의 4. 그러면 플러스 25분의 16. 근데 없던 걸 더해줬잖아. 빼기 25분의 16. 마법 같은 일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냐면 5t제곱 5분의 8t 지금 왜 자꾸 지워지냐? 얘를 쓰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원래 없던 애 더해줬던 걸 다시 뺀 거를 완전 제곱식 안에는 필요가 없는 애니까 제 5랑 곱해가지고 밖으로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6 얘도 5분의 10 이렇게 두고, 그러면 5t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생긴 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5분의 6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사실 얘가 아니잖아. 2.5로 시작되는 애였잖아요. 5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나누기 2를 해주면 xt는 뭐가 되냐면 2분의 5에 이렇게 생긴 애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t가 5분의 4일 때 t가 5분의 4일 때 얘가 최소가 될 거니까. 왜냐면 제곱한 건 0보다 크거나 양수니까요. 음수는 없으니까. 얘가 제일 작은 건 t가 5분의 4일 때란 말이야. t가 5분의 4이면은 x는 얼마가 되냐면 그냥 이 값이 돼. 그 얘기인 즉슨 요렇게 생긴 어떤 함수의 개형을 그려놓으면 이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애가 지금 몇 콤마 몇이라고 하는 거냐면 5분의 4 콤마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애였다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가 있는 거고 5분의 4 0 얘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얼마야? t가 0일 땐 1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y절편이잖아. 그러면 1 0일 때 얘가 y축 xt 축 그 다음에 얘가 꼭지점 여기가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뭔가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어떤 두 점이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그래프 형태가 물론 t가 그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 특성상 처음 시작점이 t는 0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요 y절편이 1인 이 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직선상에서 보면 여기가 원점일 때 맨 처음에 1인 점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마이너스 5분의 3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1초에서 4초 사이에. 그럼 1초가 어디냐? 일단 5분의 4초는 넘었잖아. 1초가 뭐 여기를 넘어갔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냥 여기 어디께라고 합시다. 1초에서 4초. 이때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직선을 그어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저 y축 값 x값이죠. x값. t값하고 x값이 있으면 x값을 알아야 t값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구할 수 있어서 평균 속도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요걸 이제 계산할 건데 위치 변화량이 얼마야? x4 빼기 x1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1초일 때 위치 그 다음에 4초일 때 위치의 차이 그 다음에 t는 4 빼기 1 그러면은 원래 이 함수에다가 4랑 2를 집어넣으라는 거지. 집어넣어. 1은 어차피 똑같이 빠지니까 2.5에 44, 16에 아니지. 이미 제곱한 거지. 44, 16 빼기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2.5에 1 빼기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걸 계산해가지고 여기 분자에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2.5 곱하기 4가 10이잖아. 거기다가 4를 또 곱하면 얼마지? 40. 얘는 40이고 얘는 16이고 그러면은 24. 나 뺄셈을 잘 못해. 맞나요? 40 빼기 16은? 40 빼기 16 좀 알려줘. 40 빼기 16이 44라고? 같이 자고 있는 거야? 안 돼. 24.
24 24 빼기 다음 주 다 앞에 안 앉겠는데. 괜찮아요. 응. 계속 틀려도 괜찮으니까 계속 앞에 앉아. 2.5 빼기 4는 얼마지?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아, 숫자 왜 이래? 문제를 누가 낸 거야? 나야. 나야. 미안해. 그런데 시험 문제도 이렇게 숫자가 더러울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 계산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25.5 3분의 25.5. 요게 이제 답이 되겠는데. 문제 애매하잖아요. 이 숫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기 1초, 4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문제의 유효 숫자를 어떻게 해라 마라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근데 유효 숫자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위에 xt들은 개수가 두 자리까지 되어 있고 밑에 t는 한 자리까지 되어 있으니까 얘도 계산해서 그냥 한 자리만 쓰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는 없어 보였지만 일단 1차 정답 이걸로 하고 한 자리만 계산해서 썼어도 정답으로 처리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었어요. 평균 속도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만 알면 구할 수 있다. 그래프를 안 그렸어도 구할 수 있다. 그래프를 왜 그렇게 실컷 구하더냐. 그래도 정황상 이 기울기를 그려놓고 나야 마음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려보았다. 자, 2번 문제 순간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몇 초의 순간 속도인지 주지도 않았네. 그냥 일반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평균 속도가 이렇게 구해지는데 그럼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해지냐? 얘도 델타 x, 델타 t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dx, dt 이렇게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점, 이런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요런 지점에서 생긴 얘도 곡선이고 쟤도 곡선인 것 같지만 이거 내가 직선이라고 그린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점 1초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런 기울기, 평균 기울기가 아니라 요 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구하는 이런 방식을 쓰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그게 이제 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이차함수의 미분 어떻게 하냐? x t를 구하라 했는데 저 2.5 t제곱 내려갖고 5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차함수는 4 이렇게 되고 1은 없어지고 이게 지금 뭐야? 2번 답이에요. 진짜 1번보다 2번이 훨씬 쉬운데. 미분을 할 줄 알면 순간 속도를 구하는 게 훨씬 쉽네. 3번 3초에서의 순간 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럼 3초가 어디였어? 여기 어디 있겠잖아요. 여기 어디 있게? 자, 3초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 t 얘가 vt인데 얘다 5, 3, 15 빼기 4 15 빼기 4는 11 그래서 11m/s가 된 거야. 근데 대략 얘가 한 8점 얼마잖아요. 그래서 1에서 4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8점 얼마인데 순간 속도는 11이니까 여기서 막 훨씬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요런 이제 경향을 보인다. 사실 그래프에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게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같은 걸 나타내는 게 가속도인데 아무튼 그런 개념도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다. 1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 미분이 조금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할 수 있겠지만
미분을 할 줄 알면 그래도 꽤 가볍게 풀리는 편이었고, 어, 뭐 중간고사엔 꼬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맞아, 꼬아서 나올 수도 있어. 이거보다는 어려워. 그렇지만, 음, 그래도 공부는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보이나요? 고마워요. 이걸 늘린다고 글자가 커지지 않네. 글자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작 있을걸. 평면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것도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리면 실마리가 나올 수 있어. 저 왜 이 좌표 평면부터 왜 그리고 있는 거지? 그냥 숫자가 두 개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습관상 6,2 여기다 이제 A점 찍고 얘가 6,2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B점이 1,5 여기다 B점 찍고 이게 어떻게 생겼길래 벡터라고 부르는 거냐면 요거 이제 이렇게 생긴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우개를 모르겠어. 원점임. 저는 이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쁘게 잘 그릴 수 있죠? 고마워. 자, 원점에서 출발한 1.5 벡터임. 그래서 우리가 좌표라고 부르던 거, 뭐 순서쌍이라고 부르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벡터 단원에 들어오면 그냥 좌표평의 좌표처럼 나타내지만 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화살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적을 계산하시오. 내적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내적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에다가 둘 사이에 코사인 세타를 써야 돼요. 근데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냐? 세타를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삼각형 막 법칙 같은 거 써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나면 여기에 길이가 A고 여기가 길이가 B일 때 여기가 세타이면 어떤 법칙이 있냐면 못 외워. 잘 모르겠어. 여기가 Y고 여기가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C라고 생각하고 뭘 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A 빼기 X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B 제곱이고 A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C 제곱이어서 얘네들을 다 더해보고 싶은 건데 더하면 뭐가 되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더하는 거 아니겠어? A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X제곱 이 두 개 Y제곱도 두 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또 Y만 덩그러니 하나 더 남았잖아. 그러면 빼. 왜 빼지? Y를 없애고 싶으니까. 정황상 X랑 Y가 없어지면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닌가? 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위에 것을 밑에 거에서 1번에서 2번을 뺍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x는 있고 x제곱이랑 x제곱 빠지고 y제곱이랑 y제곱 빠져. 아, 기분이 좋아졌어. 그 다음에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깔끔하다. a제곱 2ax b제곱 c제곱. 그런데 여기에서 x가 뭐냐면 x가 b분의 x가 삼각비로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저 수선의 발을 저렇게 내렸을 때. 그래서 얘가 고마워. a제곱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b제곱 c제곱. 이게 뭐지? 아예 코사인 법칙이구나. 미분도 알아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알아야 되고 수학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구하는데 일단 A의 크기와 B의 크기는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치고 코사인 세타를 지금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 A의 크기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지금 C제곱 빼기 B제곱 빼기 A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AB 이게 코사인 세타라고. 근데 A랑 B가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눠지네. 나눠지고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게 벡터의 내적이네. A의 크기 얼마야? A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A의 크기는 여기가 6,2니까 여기가 6, 여기가 2잖아요. A의 제곱은 6제곱 더하기 2제곱. B는 1제곱 더하기 5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요. C는 요 삼각형에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가로가 5, 세로가 3. 그러면 5제곱, 3제곱. 나누기 2. 이렇게 구한다고. 아, 이것도 계산하기 싫은데. 6, 6에 36, 4, 1, 5, 5 없어지고 빼기 9. 41. 나 빼기를 진짜 못하겠어. 41 빼기 9가 얼마지? 32. 믿어보자. 1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려운데? 그냥 공식을 외워, 그냥. 외워. 좋죠? 응. 미안해. 근데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오, 똑똑한데 참신했어요. 그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저 친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한 친구가 지금 좌표에다 이렇게 그려놨더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세타를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먼저 구하자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탄젠트로 저걸 구한 다음에
그러면 90도니까 여기가 90도니까 90도에서 알파랑 베타를 빼면 세타가 나올 거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좋았어. 훌륭해. 그런데 일단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수나 정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근사값이 들어가게 돼요. 탄젠트 값 같은 걸 구할 때 그러면은 최종 값이 오차가 생겨 16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뭔가 중간중간 근사값 처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 방법으로 써도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계산을 하지 말고 끝까지 식을 끌고 가야 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참신했어요. 훌륭한데? 훌륭해. 대학원에 끌고 오고 싶은, 납치하고 싶은 학생이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학생을 끌고 올 자격이 없어서 다른 교수님이 혹시 여쭤보시면 추천해야 되겠다. 납치 대상이 생겼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네. 근데 미안해. 이 두 가지 방법보다 더 쉬운 거 알려줄게요. 둘 다 아니야. 둘 다 이렇게 안 해요. A라는 벡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6,2니까 사실 좌표 평면을 처음부터 그릴 필요도 없었고 A 벡터는 6i 2j라고 쓸 거고요. i랑 j가 단위 벡터죠. B 벡터는 1i 5j라고 쓸 건데 그러면은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6 곱하기 1, 2 곱하기 5 더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그냥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뻘짓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전개를 하면 나오는 그 마지막 공식이 이거야. xx끼리 yy끼리 3차원이라고 해도 x끼리 y끼리 z끼리 곱해서 더하면 내적이 계산돼. 그럼 각도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각도는 거꾸로 이 식을 이용하는 거지. 좌변이 16인 게 나왔잖아요. 16은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아까 이런 거 쓰지 말고 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때 이제 얘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A의 크기가 이걸로 구하죠. B의 크기는 이걸로 구하고요. 그러면 제가 40 루트 40 그 다음에 얘가 25 26 루트 26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40 곱하기 26 16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 이런 40 26 16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계산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쓴 걸 답으로 하고 이렇게 썼어도 답으로 하겠다. 보통 각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요걸 계산하라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각도만 구하라라고 했다면 이 각도가 자연수일 것 같진 않으니까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구한 다음에 구해도 비슷한 값은 구할 수 있어요. 나쁘진 않다. 근데 계산하다 보면은 저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닐 경우에 이 숫자 안에서 뭔가 값이 좀 달라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계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런 풀이 과정을 선택해서 풀었다라는 걸 조금 메모를 해두면 채점할 때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쉬운 공식 있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쉬운 공식을 잘 외워두는 게 시간 절약하는 길이다 라는 걸 조금 잘 노트 필기해서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포물체 운동에 대한 걸 풀어봅시다. 지면에서 공을 초기 속도 18.0m/s, 각도 40도로 던졌다. 9.8m/s 제곱, 공기 저항 무시하라. 그러면 그림부터 그려. 잘 모르겠으면 그림부터 그린다. 포물선 이렇게 이제 운동할 거고요. 초기 속도라는 거는 요 포물선의 접선 방향이에요. 아무 데나 그리면 안 돼. V0, 여기가 세타, 이게 40도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수선의 발 내리면 V0에 X가 있고 V0에 Y가 있겠죠. 최고점에 도달하는 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운동 중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쪽은 등가속도 운동, 이쪽은 등속도 운동. 이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만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저거는 공식을 쓰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게 되면 제일 쉽단 말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3종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를 한다. S, V, A, TTT. S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얘가 포물선인 건 아니야.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걸 시간에 따라서 펼쳐서 봤다라는 뜻이고요. 처음에는 빨랐다가 나중에 이제 느려질 거니까 이렇게 되는 속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최고점이야. 속도가 0이 되는 Y축 방향의 속도가 VY가 0이 되는 SY가, 그럼 AY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9.8이 되겠죠. 이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하면 돼요.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9.8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값을 알면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t 분의 v0y 처음 시작하는 요걸 알면은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9.8이니까 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뭐야? 근데 왜 마이너스야? 얘가 A잖아요. A라고 하는 건 델타 V, 델타 T인데 얘가 VF 빼기 VI, TF 빼기 TI예요. 그럼 TF 빼기 TI는 나중값이 오른쪽이고 처음값이 왼쪽이니까 양수야. 그런데 VF, VI는 나중값이 0이고 처음값이 V0Y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V0Y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V0의 사인 값이죠. 그래서 V0의 사인 세타니까 얘가 얼마야? 18 사인 40 t. 그럼 t는 얼마라는 얘기지? t는 9.8 18 사인 4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뭐 유효숫자를 처리하라 마라 라는 얘기 없으니까 퀴즈에서는 유효숫자 처리를 안 했어도 일단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한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되나? 계산기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사인 40도 곱하기 18 나누기 9.8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1.18초 정도면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럼 최대 높이를 구하라. 최대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 높이는 이 넓이야. 이 넓이. 그러면 최대 높이 h는 v0y에 t에 곱한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t라고 하는 애가 지금 어떻게 생긴 애였어? t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공식이 t가 g분의 9.8분의 18이 v0였고 여기가 사인 세타였잖아요. 이게 t를 쓰는 공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2도 곱하고 v0도 한 번 더 곱하라는 거잖아요. 맞나? 아, v0y니까 얘도 한 번 더 곱해야 되는구나. 그죠? 아, 이게 공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h를 구하는. 근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에서 요 이제 면적 파악을 해도 좋고요. 아, 난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 나 영 자신 없다. 그런데 여기서 R 공식이랑 H 공식은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지. 저건 외워보자.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뭘 쓰셔도 괜찮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답을 내라. 답을 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9.8에다가 v0 제곱이 18의 제곱 사인 제곱 40도. 사인 제곱 40도는 일단 다시 좀 해봅시다. 계산기 40 사인 값 그거를 제곱할 거야. 제곱 0.6 곱하기 0.6 하면 0.4 정도 되나? 66에 36. 아, 그러네요. 곱하기 18 곱하기 18 나누기 9.8 나누기 2. 6m 6.83m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수평 도달 거리도 구해봅시다. 수평 도달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만큼 가야 되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얼만큼 가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게 1번의 t였단 말이에요. 1번에서 나온 t였는데 그거의 2배만큼 가잖아요. 그래서 2t만큼 가야 돼. v0x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2t만큼 가야지 이만큼 가고 이만큼 더 가니까 얘가 v0x가 v0의 코사인 세타이고 그 다음에 2에다가 t가 g의 v0 사인 세타니까 얘가 v0 제곱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저게 뭐냐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저게 사인 2세타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다 외워야 되겠다. 9.8분의 18의 제곱 사인 80도 2배 해가지고 80의 사인 곱하기 18 곱하기 18 나누기 9.8
32m 넘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는데 사실 1번, 2번, 3번이 다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사실 제일 빨리 문제를 푸는 길이다. 하지만 공식의 유도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함께 보았습니다. 사 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단진자 같은 건 아직 안 배웠는데 단진자의 주기를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 전혀 모르겠는데. 그죠? T는 K에 L의 A승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G의 B승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을 알면 공식을 보고 A, B를 그냥 끼워 맞추겠는데 단진자가 지금 뭔지도 모르겠어. 단진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이것만 보고 풀어야 돼. 차원 분석해가지고. 주기는 뭐지? 주기가? 에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찍어. 우리가 배운 게 질량, 시간, 가속도, 속도, 거리 이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찍어. 주기는 질량 같니, 시간 같니, 가속도 같니, 속도 같니. 오, 고마워요. 얜 시간이야. 진자의 길이는 길이겠지. 가속도는 가속도고. 무차원 상수는 땡큐. 쟤는 고려하지 마. 얘는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시간이니까 왼쪽에 단위는 S가 나와야 된다는 거. 초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얘는 길인데 미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미터의 A승. 그 다음에 G가 중력과 속도인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단위니까 저거의 B만큼 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M의 A, M의 B, S의 E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S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M은 잘 모르겠고 B부터 구해보자. E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죠? 왜냐면 얘가 S의 마이너스 2B 이렇게 이제 써진 애기 때문에. 그러면 B가 얼마냐면 B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 둘이 이제 지수 법칙에 따라서 MA랑 MB랑 곱하면 쟤는 M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애. S의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지수 법칙이 있어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왼쪽에 M이 하나도 없잖아요. 왼쪽에 M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2분의 1이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0이 돼서 그냥 1로 나라가 없어져.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지금 다 뭘로 썼냐면 어떤 특정한 그 측정량의 단위로 다 썼단 말이에요. 단위로. 그냥 단위로 생각하면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 공식으로 생각하면 더 쉽다는 얘기지. 그런데 실제로 저 문제를 풀 때는 T는 K에 L에 A승, G에 B승 이렇게 되니까 T는 T 차원이고 K는 무 차원이고 L은 L 차원이고 G가 L 미터 퍼 세크 제곱 T 제곱 B 이렇게 돼서 차원이라는 거 대괄호 안에 저렇게 시간 차원, 길이 차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그냥 단위로 막 써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다.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단진자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 주기와 길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 공식인데, 저 공식은 중간고사 뒤쪽 범위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 안 했던 건 뭐 있지? 얘네들은 다 계산했고, 아까 이거 계산 안 했네.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인버스 세타값 일단 루트 안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루트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죠. 40에 루트 이렇게 하면 되네. 40 곱하기 26에 루트 씌웠어. 에이 틀렸잖아. 봐봐, 공원용 계산기 쓰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 40 곱하기 26은 이런 이렇게 어렵다니까. 40 곱하기 26은 1040 루트, 얘가 루트잖아요, 그죠? 루트 씌웠어. 32. 근데 저기 분모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분모에 들어가려면 x분의 1 이렇게 됐고, 거기다가 16을 곱하는 거야. 16을 곱했어. 는 0.4961 389 0.4961 389가 지금 뭐라는 얘기야? 코사인 인버스여야 된다는 얘기야. 60도 정도 되네요. 60.25 어쩌고. 60.25 어쩌고 나오는데 얘가 지금 유숫자를 고려한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숫자여서 그냥 60.25 얼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숫자를 고려해야만 할 것 같은 소수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자리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명시를 할 거예요.